예, 일본의 옥외 간판, 옥외 간판 한번 팔아 보셨으면 합니다. 당연히 간판 제작사가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상품이 사실 오더 메이드잖아요. 주문 생산품이잖아요. 주문 제작품. 주문 제작품이잖아요. 이런 게 막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안정되게 팔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옥외 간판을 어떻게 일본에 판다는 거야? 이런 생각하면 좀 곤란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택배 박스를 어떻게 일본에 판다는 거야? 이런 거하고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택배 박스 잘만 팔았단 말이에요. 온라인으로 일본의 택배 박스 판 이야기 영상으로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그 오늘은 대부분의 사람이 한국에서 일본에 온라인으로 일본의 택배 박스를 팔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혼자 팔 수 있었고 혼자 팔았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장사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옥외 간판 이미 국내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이거를 물론 다 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는 거죠. 꼭 안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당장 그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거 설치 어떻게 해줘? 설치를 어떻게 해주나? 설치를 해주는 사람은 일본 주문자예요. 일본의 주문자입니다. 주문자. 이분들이 설치를 해주고 우리는 일본 주문자한테 보내기만 해주는 거예요. 일본 주문자가 설치업자잖아요. 설치업자. 제작하고 설치해야 되는데 제작비가 많이 드니까 한국에서 제작하고 일본 주문자는 설치만 해주면 되는 거죠. 이 구조는 명함하고 똑같잖아요. 티쿤에서 명함 스티커 같은 걸 200억 가까이 팔았다니까 스티커를 200억 원어치 이상 일본에 팔았다고 하니까 당장 물어보는 게 디자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디자인에 손을 대는 순간 너무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주문자는 일본의 기획사로 만드는 겁니다. 일본 명함 스티커 인쇄물 기획사. 일본에는 기획사란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프린트점이라고 그냥 부르더라고요. 일본은 프린트점이라고 부르고 이 용어 자체는 한국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티쿤은 공장 역할을 하는 거죠. 공장. 그래서 일본 기획사가 최종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요. 수주하는 거죠. 주문을 받아서 티쿤에 발주하는 거예요. 발주. 그럼 티쿤은 공장이니까 제작해서 일본 기획사에 보내고 일본 기획사가 소비자한테 보내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을 일본 기획사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디자인. 똑같은 구조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간판 제작 공장이 되면 돼요. 간판 제작 공장이 되고 주문자는 누굴까요? 일본 간판 설치업자예요. 일본 간판 설치업자가 여러분 고객인 거죠. 이게 여러분 고객이에요. 여러분 고객.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람은 한 번 거래하면 계속 하잖아요. 그 최종 소비자는 일본의 소매점이겠죠. 뭐 대형도 있을 수 있고 최종 소비자는 일본 소매점. 뭐 대형도 돼요. 뭐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소매점 혹은 뭐 대형 큰 회사, 대규모 회사. 자기가 직접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간판 설치업자한테 주문하는 거죠. 여기서는 제가 설치업자라 그랬지만 일본 소매점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일본 간판업자인 거죠. 일본 간판업자가 자기가 직접 하나하나 만들지 않고 한국에서 간판을 제작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공장은 일본 간판업자에게 보내고 일본 간판업자가 다시 일본 소비자에게 보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고정 고객이 생기잖아요. 이 고정 고객이고 반복 구매 고객이잖아요. 고정 고객이면서 반복 구매 고객이잖아요. 이게 좋다는 거죠. 계속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보내는 거죠? 배로 보내면 되잖아요. 배. 티쿠는 일주일에 3번 컨테이너를 운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내는 건 이렇게 배로 보내는 거죠. 배로. 그래서 뭐 주문만 많으면 뭐 오사카로 보내든 나가사키로 보내든 후쿠오카로 보내든 여러분은 이거 못 하세요. 티쿤이 이미 이런 길을 다 뚫어 놨잖아요. 그래서 오사카, 나가사키, 후쿠오카 이런 데로 보내서 뭐 동경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배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찾으면 다 나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일본 시장을 개척하지 못해서 문제지. 이거 뭐 물건 보내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이미 진짜 명함 하루에 2개 주문 받을 때도 다 보내봤고 택배 박스도 다 보내봤는데 이런 게 뭐가 힘드냔 말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치업자는 뭐 오사카에 있어요. 근데 설치하는 공장은 뭐 나고야다.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티쿤하고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 하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해외 직판하면 경쟁자가 없다는 거죠. 그거 아무나 해. 아무나 하는 거는 나뿐 아니라 누구나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건 장사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창업자가 600만 명이잖아요. 자영업자가 600만 명인데 자영업자 600만 명 중에서 4분의 3 그러니까 4분의 3이면 얼마입니까? 한 뭐 450만 명 정도 되나요? 450만 명 중에 100만 명이 100만 원 수익이 100만 원 이하라는 거예요. 이게 현재 대기업에 속하지 않는 중소기업이나 그 다음에 이미 은퇴를 앞둔 40대
미래입니다, 미래.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해외 직판하는 게 낫다는 거죠. 진짜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작년에 자영업자가 100만 명이 폐업 신고했대잖아요. 100만 명이 폐업 신고했는데 극빈자가 돼 버렸습니다. 뭐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런 걸 미리미리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택배 박스도 일본에 팔았다니까요. 이거 택배 박스 팔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본의 창고까지 둬야 됩니다. 근데 서울에서 부산에 창고 두는 거나 서울에서 오사카에 창고 두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죠?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뭐가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길이 보이는 거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해? 그러면 길이 안 보이는 것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 직판하고 있잖아요. 중국에서도 일본에 직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고, 이런 얘기하면은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택배 박스 일본에 판 게 2004년이라니까요. 20년 전이에요. 그래서 방법은 거의 다 찾아 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티쿤 믿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옥외 간판도 상당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여러분께서 옥외 간판 하는 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시고요. 혹은 또 여러분께서 직접 하셔도 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 글은 이 동영상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해외 직판 추천 상품 소개와 검토회에 10월 8일 날 있어요. 10월 8일 날 해외 직판 할 수 있는 상품 티쿤이 추천할 거고, 또 여러분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원래 10월 1일 날 하려던 거 10월 8일로 연기했어요.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이더라고요. 모르고 그냥 공지했는데 일주 연기할 거고요. 오시는 분들은 해외 판매용 상품 추천 이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이디어가 생기잖아요. 꼭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떠나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생길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같이 티쿤하고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